이곳에 갈 때 혼자 갈 수는 없어가지고 이제 같이 동반하는 여행 친구들하고 이렇게 6명이서 갔어요. 거기 갔더니 장애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맨 천지가 장애인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 2005년도, 4년도 이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밖에 나와서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가지고 많이 못 나왔었거든요. 근데 인도에 가니까는 너무 많은 장애인들이 밖에서 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다니나, 네, 굉장히 궁금해서 유심히 봤거든요. 유심히 봤더니 대부분 뭐 기어다니고, 네, 그다음에 심지어 굴러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가족들이 업고 다니고 뭐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그 인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다 같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를 타고 가다 보니까는 그 인도에는 휠체어가 없어요. 휠체어라는 개념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 휠체어를 타고 갔는데, 그 다음에 수동 휠체어를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라고 얘기를 해도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 가면은 그 자전거를 세발 자전거처럼 해갖고 이렇게 대중교통처럼 운행하는 그 릭샤라는 게 있어요. 사이클 릭샤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휠체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대체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이게 뉴릭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뉴릭샤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제 보기에는 이제 멀쩡해 보이잖아요. 멀쩡해 보이니까 그 휠체어를 타고 뒤에서 사람이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서 저만 휠체어를 사용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비장애인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밀고 앞에서 이렇게 길을 하고 옆에서 이렇게 이제 호위하듯이 그렇게 가니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가 움직일 때마다 한 100m 이상씩은 줄을 서서 쫓아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이렇게 가니까는 얘는 되게 부자인가 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아이들은 내가 나올 때까지 그 호텔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이제 나와서 보면은 이제 아이들은 내가 너무 신기하니까는 이렇게 찔러보기도 하고, 뭐 이게 이거 진짜 사람이 맞나? 자기네들하고 이제 피부색이 다르니까는 그러고 그 휠체어를 타니까는 얘는 분명히 아주 잘 사는 계급이 높은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여행 갔을 때 단순히 그냥 여행만으로 간 거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막에 한 2주 동안 가 있었거든요. 휠체어 낙타를 타고. 근데 그 마을에는 이렇게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여행을 했을 때 처음에 목적이 그러니까 학용품이 없는 아이들한테 학용품을 집에 이제 우리나라의 흔한 학용품을 기증받아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약품이 없어가지고 간단한 치료만 해도 큰 병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그 약품이 없어서, 네, 이렇게 큰 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낙타가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병원 가면 금방 날 수 있는데 병원이 한 일주일 정도 가야 되고, 또 병원비도 워낙 비싸고 하니까는 고치지 못해가지고 그냥 팔 부러진 채로 그대로 붙어서 그렇게 살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간단한 치료 같은 것도, 그러니까 소아마비 예방의학이 발달되지 않아갖고 소아마비 걸린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막에 갈 때 집에서 쓰지 않는 뭐 소염제, 진통제, 영양제, 네, 그다음에 뭐 그런 간단한, 그다음에 회충약 이런 것들을 간단한 거를 가지고 갔거든요. 가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고, 그 사막 마을인데도 그 마을에 한 100명 정도가 사는 그런 큰 가구였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거기에 그 장애인분인데 이게 상처가 났어요. 여기가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를 치료하지 못해서 여기가 이만큼이 분 거예요. 이만큼이 부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그 치료를 해줬어요. 근데
저희가 갈 때는 뭐 의사나 간호사가 간 건 아니고요. 그런 치료도 집에서는 우리들도 간단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부어갖고 보니까는 이게 이제 벌레가 물려가지고 이렇게 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요거를 다 째주고 고름을 다 짜고 거기다 이제 소독을 하고 소염제를 주고 소염제하고 먹고 하니까는 그 다음날 보니까 완벽하게 깨끗하게 딱 나온 거예요. 정말 기적처럼 이렇게 나가지고 그분이 너무너무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워낙에 사막이니까 물도 없고 위상시설도 안 좋고 하니까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있어서 저희가 가져갔던 약하고 가져갔던 학용품하고 그다음에 바자회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남은 수익금을 달러를 바꿔서 가져가서 그 아이들한테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돈과 학용품과 그걸 가지고 1년 정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가지고 가서 이제 여행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여행을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좀 가치 있게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 돌아와서 여행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도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어갖고 그다음에 첫째는 장애인들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볼 수가 없을 뭐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방송도 하고 이제 여행 관련 글도 쓰고 하니까는 우리나라에 있는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좋은 여행 경험이나 여행 정보 같은 걸 혼자 갖고 있지 말고 좀 공유 좀 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여행한 것처럼 다른 분들도 같이 여행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장애인 여행 관련 그런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워낙에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뭐 장애인이 무슨 여행이야, 지금 밖에도 못 나오고 있는데 배부른 소리 한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만 주력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한참 그 자립생활 관련해서 활동이 시작될 때쯤이어가지고 그 자립생활 관련 활동과 장애인 인권활동, 인권활동을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장애인들도 좀 자유롭고 가치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일본이나 호주를 갔다 왔어요. 그럼 그곳에 있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여행을 하나 갔다 왔더니 그곳에 있는 장애인들은 아주 자유롭게 여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행이라는 것이 누군가에 엎여서 들려서 가기도 하지만은 어느 정도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자기 스스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능성을 저는 호주나 일본 가서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립생활하고 장애인 인권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여행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여행 관련해서 활동을 하면서 2008년도에 차별금지법 제정 당시에 그 전에 그 법 개정을 할 때 차별금지법에 장애인들이 여행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게끔 조항을 넣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요게 만들어질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30조에서 문화 쪽에서 이 조항이 한 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항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개정하는 이제 제정이 되고 나서 개정하는데 관광활동에서의 차별을 막을 수 있게끔 좀 조항을 좀 개정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했어요. 지속적인 노력을 한 끝에 작년에 그 법이 개정이 됐어요. 작년에 이제 차별금지법 개정되고 그 2015년도에는 관광진흥법 이제 관광 취약계층도 여행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 두 조항이 개정됐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새로 바뀌면서 이제 이 관광 취약계층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해서 취약계층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좀 공약을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이게 국정과제에 선정이 됐어요.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이제 하나로 선정이 돼갖고 지금 이제 문화관광부에서는 이 국정과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네, 관광 취약계층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과 또 여행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네, 이 경비, 여행 지원 같은 네, 그런 예산을 마련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행하면은 여행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보도 만들어내고 또 여행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네, 이 장애인식께서 네, 그런 교육도 받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인식적인 네, 조건들이 네, 많이 개선되는 그런 환경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는 여기 당신 뒤에 뭐 이 인천 장애인 가족 지원 여행 이러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더 많이 발전돼가고 유럽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누구나 다 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제가 지금 활동의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이 접근 가능한 관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접근 가능한 관광은 뭐 일본이나 미국, 유럽 같은 데서는 2000년대 초부터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누구나 다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한 뭐 10년 후에는 누구나 다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시간이 한 10분 정도만 하라 그래가지고 네, 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